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꽃겨울팀 의견이 전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도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022 시즌 영건 선발들이 대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롯데자이언츠뿐 아니라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개투진 그리고 선발진이 부족이라고 여겨졌던 롯데자이언츠였는데요. 시범 경기 내에 좋은 성적을 보여준 선발 투수진들이 있어서 생각해 볼 법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분명 선발을 소화해내고 있을 선수들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텐덤 전략은 어떨까? 이 영상은 레이븐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븐님의 블로그는 상세보기, 더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하지만 불안하다? 2022 시즌 영건 선발 텐덤 전략은 어떨까? LG, 롯데, 기아, 이른바 엘로끼 가 시범 경기에 공동 우승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요. 지금은 한참 시즌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는 4월 3일 키움과의 2연전이 끝난 후 1승 1패를 기록한 시점인데요. 지금은 아마 이 선수들이 선발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븐님은 투수진을 주로 다뤄주시기 때문에 타자편은 영구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준용 선수의 선발 전환 이야기의 영상을 사장을 하려다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올렸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김원중 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마무리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최준용 선수의 선발에 관해서 레이븐님은 항상 조금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려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선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최준용 선수의 주무기는 2m 이상의 스트라이드를 디드면서 자신의 신장의 120km 이상의 익스텐션 딜리버리를 가져가면서도 회전수가 2850rpm대를 유지하는 강력한 패스트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직한 패스트볼이 150km 이상으로 꽂히게 되면 한가운데로 들어오더라도 쉽게 공략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최준용 선수가 지난 시즌 4승 1세이브 20홀드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패스트볼이 가장 강력한 위닝샷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위닝샷이 패스트볼이라니까 굉장히 좀 낭만 야구죠. 마치 야구 만화에서 볼 법한 그런 멋있는 선수인데요. 그런데 이 선수가 선발 투수가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점은 저번 영상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범 경기 때 이승원 선수 등판 기록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제구가 항상 문제였었는데 제구가 잡혀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김진욱 선수도 굉장히 제구가 잡혀서 나타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선수 다 시범 경기 시에 엄청난 활약을 보였는데요. 특히 지난 시즌에 건초염에 시달리면서 150km에 육박하던 포심 패스트볼이 140km대 언저리로 구속 저하가 생기고 제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초를 겪었던 이승원 선수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굉장히 투구수도 조절을 잘 했고요. 이승원 선수는 특히 포심을 던질 때도 좌우 테일링이 제법 걸리는 유형의 피처인데 코너워크에 너무 집착하면서 제구가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신을 활용한 높은 타점에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한 좌우 무브먼트까지 자신감 있게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보이지만 우려가 되는 거는 역시 건초염입니다. 이 건초염 같은 경우는 저도 있는데요. 정말 재발이 심합니다. 레이븐님은 좀 심하신 편인데 물건을 딱 들다가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건을 탁 놓치게 될 수 있는 심각하면 그 정도에 이르르는 고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부상은 잦기도 하고요. 특히나 투수라면 선발 투수라면 109 정도의 공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부상의 위험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이승원 선수가 많은 이닝을 맡기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 또 우리 김진욱 선수 역시 시범 경기 때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지금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진욱 선수가 작년에 선발로 한번 출장을 했을 때 조금 많이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불펜으로 전향하고 난 후에는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우존 공략에 애를 먹고 449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고 선발 당시에 3이닝을 넘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기 때문에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 활용하면서 기존에 볼로 판정받던 공들이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상하 좌우 존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시범 경기 표본이 너무 적기도 하고 아직 5이닝 이후의 모습은 지금은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촬영 당시에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훌륭한 연관 선발 후보들을 놓고 만약에 레이븐님이 투수 코치라면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텐덤 로테이션입니다. 텐덤 로테이션. 그러니까 텐덤은요, MLB에서 201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이른바 1+1 작전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타깝게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조금은 잘못된 텐덤 작전으로 인해서 국내에는 텐덤 전략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인데요. 텐덤은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야구도 가능해지는 전략입니다. 텐덤 전략은 보통 강속구와 높은 회전수를 자랑하는 스토프형 오프너를 먼저 앞 세우고 선발 수업을 받고 있는 젊은 선수나 아니면 이제 5이닝을 소화하는 건 다소 무리인 베테랑 투수들이 뒤를 받쳐주는 세컨드 텐덤 혹은 벌크가이라고도 불러요. 가 한 조를 이루어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전략입니다. 최지만 선수 있는 템파베이 레이스 구단이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2020년 월드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텐덤은 비단 템파베이뿐 아니고 많은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한 자리는 기본 옵션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KBO 리그에서도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 이글스 구단에서 1시즌 텐덤 전략으로 선발 자원 리빌딩을 시도하는 등 텐덤은 이제 생소한 특수 전략이 아니고요. 약간 보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수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레이븐님은 부정적인 견해를 비추고 계십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흔히 버두치 효과라고 불리는 만 25세 이하 젊은 투수들이 직전 해 대비 30이닝 이상 투구 이닝이 늘어날 경우에 부상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젊은 선발진의 이닝 소화는 최대한 관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의 현 리빌딩 플러스 위닝 플랜의 기조에 텐덤 전략이 수반이 되면 어떨까? 김원중 선수가 복귀를 한 뒤를 상정을 했을 때 좌완인 김준욱 선수 등의 선수가 오프너 역할을 해주고 이승원, 이인복, 나균환 등의 선수들이 벌크가의 역할을 해주는 식으로 각각 3이닝과 4이닝을 맡아준다면 5선반 등판일의 불펜진의 소모도 더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까입니다. 젊은 투수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에서 깊이 준비한 롱릴리프 투수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계산이 서 있을 텐덤 전략이 승리 확률도 더 높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롯데자이언츠가 텐덤을 사용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글이었고요. 저도 레이븐님의 글을 보면서 일리 있을 수 있겠다. 다만 매번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기간을 정해놓고 실험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투수들이, 특히 선발 투수들이 그리고 젊은 투수들이 많은 공을 던지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야구는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강한 힘을 주고 수많은 공들을 등판 때마다 100개 이상 뿌린다는 것은 정말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아껴줬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저도 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고요. 이거는 꽃겨울팀의 의견일 뿐이니까요.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규 시즌 롯데자이언츠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꽃겨울과 함께 롯데자이언츠의 경기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의 꽃겨울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과 레이븐님의 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주님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공주도 안녕.